저는 서울대학병원 중환자실 수간호사 강선영입니다. 56세, 간호사 경력 30년. 이 병원에서만 15년을 일했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간호학원 들어갔어요. 낮에는 병원에서 보조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죠. 그렇게 간호사가 됐어요. 제 인생 최고의 성공이었죠. 3년 전 박민준 씨와 결혼했어요. 중소기업 회계팀장.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죠. 시어머니는 혼자 사신다고 했어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요. 결혼 전까지는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어디서 일하시는지. 결혼하고 일주일 뒤 병원 복도에서 청소복을 입은 시어머니를 봤을 때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어머님이 여기서 청소를?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이 지옥이었어요. 혹시 동료들이 알까봐. 혹시 누가 저 청소하시는 분 강간호사 시어머니래 하고 수군거릴까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중환자실로 가는 복도. 멀리서 청소 카트를 밀고 오시는 시어머니가 보여요. 이정희, 78세, 30년 차 환경미화원. 저는 얼른 고개를 돌려요. 못 본 척? 다른 복도로 돌아가요. 5분이나 더 걸리는 길인데도요. 뒤에서 후배 유진이 묻네요. 언니, 왜 이쪽으로 가요? 저쪽이 더 빠른데. 아, 그냥 운동 좀 하려고.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차라리 운동한다고 둘러대는 게 나아요. 시어머니 피하려고라고 말할 순 없잖아요. 중환자실은 오늘도 전쟁터예요. 3번 침대 환자는 폐혈증으로 위독하고 5번 침대 환자는 가족들이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하고 있어요. 저는 30년 경력답게 침착하게 일을 처리해요. 의사들도 저를 신뢰하죠. 강수간호사 역시 당신이 있으니 든든해.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게 제가 30년 동안 쌓아온 거예요. 인정과 존중. 간호사로서의 자존심. 그런데 복도 밖에서 소리가 들려요. 아니, 화장실이 이게 뭐예요? 청소 제대로 안 하셨어요? 환자 보호자가 화를 내고 있어요. 50대 남자. 목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져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예요. 낮고 조용한. 30년 동안 그렇게 사과하며 사신 목소리. 저는 중환자실 문을 살짝 열고 밖을 봐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이고 계세요. 남자는 계속 큰 소리를 내요. 나이 드셨으면 일을 제대로 하시든가. 우리 아버지가 암 환자인데 화장실이 이 모양이면 어떡해요? 제 가슴이 답답해져요.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시어머니를 감싸야 할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조용히 문을 닫아요. 모르는 척. 다른 간호사가 나가서 중재하겠죠. 유진이 저를 봐요. 눈빛이 이상해요. 언니, 저분, 일이나 하자. 저는 차갑게 말하고 환자 차트를 집어들어요. 손이 떨려요. 왜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유진과 함께 식당에 와요. 후배 간호사 몇 명도 합류했어요. 언니, 오늘 4층에서 난리 났대요. 환자 보호자가 청소하시는 분한테 소리 지르고 제 손이 멈춰요. 숟가락을 든 채로. 요즘 보호자들 진짜 너무해요.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왜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지. 다른 간호사가 거들어요. 맞아요. 저번에도 한 보호자가 청소부 주제에 이러면서 청소부 주제에 그 말이 제 귀에 꽂혀요. 마치 제게 하는 말 같아요. 저는 국을 한 숟가락 떠요. 목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해요. 그래도 우리 병원 미화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특히 이정혜 씨, 78세인데도 매일 새벽 4시에 출근하신대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아요. 언니, 이정혜 씨 아세요? 우리 중환자실 담당하시는 분. 아니, 잘 몰라. 또 거짓말이에요. 시어머니 이름을 모른다고. 30년 동안 이 병원에서 일하신 분을, 제 남편을 낳으신 분을, 그분 진짜 대단하세요. 환자들 말 들어보면 새벽에 조용히 병실 청소하시면서 환자들 상태까지 확인하신대요. 몸이 안 좋으면 간호사한테 알려주시고 제 눈시울이 뜨거워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유진은 계속 말해요. 근데 그분 아들이 우리 병원 환자래요. 어디 아프신가 봐. 요즘 자주 검사 받으러 오신대. 제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져요. 쨍그랑. 식판 위로. 언니 괜찮으세요? 응. 그냥 손이 미끄러져서. 하지만 저는 알아요. 유진이 말한 그 아들이 누군지. 제 남편, 박민준. 휴게실에서 혼자 커피를 마셔요. 손이 계속 떨려요. 남편한테 문자가 와요. 여보, 오늘 건강검진 결과 나왔어. 병원에서 전화 왔는데 재검사 받으래. 별거 아니겠지? 재검사. 그 두 글자가 제 머릿속을 꽉 채워요. 저는 30년간 병원에서 일했어요. 재검사가 무슨 의미인지 너무 잘 알아요. 손이 더 떨려요. 커피가 바닥에 쏟아져요. 유진이 들어와요. 언니, 왜 그래요? 안색이 안 좋은데. 유진아. 저는 처음으로 입을 열어요. 진실을. 사실은 이정혜 씨가 내 시어머니야. 유진의 눈이 커져요. 네, 진짜요? 응, 결혼하고 알았어. 시어머니가 여기서 청소 일하신다는 거. 그래서 나 매일 피하고 다녀. 창피해서 말하고 나니까 더 창피해요. 제가 얼마나 비겁한 사람인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유진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말해요. 언니, 그래도 시어머니잖아요. 나도 알아. 나도 알아. 근데 어떡해. 동료들이 알면, 내가 청소부 며느리라는 거 알면, 나 여기서 무시당할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려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때 휴게실 문이 열려요. 시어머니예요. 청소 카트를 끌고 들어오시다가 저와 눈이 마주쳐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시고 조용히 쓰레기통을 비우세요. 저는 고개를 돌려요. 눈물이 흐를 것 같아서 시어머니가 나가시고 휴게실에는 소독약 냄새만 남았어요. 그리고 제 죄책감이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안 왔어요. 시어머니의 구부정한 등, 청소 카트를 밀던 그 손, 저를 봤을 때의 눈빛,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을까요? 왜 저를 탓하지 않으셨을까요? 차라리 화를 내시지. 왜 조용히 참으시는 거예요? 남편은 옆에서 자고 있어요. 건강검진 재검사 이야기는 아직 안 했어요. 핸드폰을 봐요. 시어머니한테 전화할까? 하다가 그냥 꺼요. 미안하다는 말도 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재검사, 그 단어가 현실이 되는 데는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남편 민준이가 3기 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차갑게 말했어요. 수술과 항암 치료 합쳐서 최소 3억은 필요합니다.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3억? 우리 통장에는 5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대출 한도는 이미 꽉 찼고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료실 의자에 앉아 있어요. 남편과 함께 남편 손은 차갑게 식어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CT 사진을 보여주세요. 여기 보이시죠? 종양이 이미 8cm입니다. 관문맥까지 침범했고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요. 선생님, 살 수 있나요? 수술하면 5년 생존율이 60%입니다. 하지만 수술비가 저는 30년 경력 간호사예요. 의사 선생님 말의 의미를 다 알아요. 수술비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뜻이죠. 얼마나 필요한가요? 수술비 1억 5천, 항암 치료비 1억, 입원비와 기타 비용 5천, 최소 3억은 봐야 합니다. 남편이 고개를 떨구어요. 어깨가 축 처져요. 저는 남편 손을 꽉 잡아요. 손은 더 차가워졌어요. 선생님, 수술 날짜 잡아주세요. 돈은 제가 마련할게요.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어요. 집에 돌아와 통장을 다 꺼내요. 적금, 예금, 주식 다 합쳐도 5천만 원. 2억 5천이 부족해요. 친정어머니한테 전화해요. 엄마, 민준이가 암이래. 치료비가 3억인데. 선영아, 미안하다. 엄마도 지금 무릎 수술비 때문에 2천만 원밖에 못 도와줘. 친구들한테도 전화해요. 다들 사정이 있어요. 선영아, 미안해. 우리 애들 대학 등록금이. 선영아, 우리도 대출이 너무 많아서. 밤 11시.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요. 남편은 방에서 혼자 울고 있어요. 문틈으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요. 그때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라요. 시어머니, 78세, 30년 차 청소부. 월급은 얼마 안 되겠지만 혹시 퇴직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어요. 여보세요, 며느리. 시어머니 목소리예요.
언제나처럼 조용하고 차분해요. 어머님, 저 강선영이에요. 응, 알아. 무슨 일이니?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어요. 어머님, 민준이가 3기 간암이래요.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멈추는 게 들려요. 뭐라고?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려요. 평생 처음 듣는 떨림이에요. 치료비가 3억이 필요한데 우리는 5천만 원밖에 없어요. 어머님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침묵이 흘러요. 길고 무거운 침묵. 시어머니가 천천히 말해요. 며느리, 미안하지만 나도 돈이 없어. 네. 어머님 30년 동안 일하셨잖아요. 퇴직금이라도. 퇴직금은 민준이 결혼할 때 다 줬잖아. 그때 5천만 원 준 거 기억 안 나니? 맞아요.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5천만 원을 주셨어요. 저는 고작 5천만 원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럼 어머님 대출이라도 받아주세요. 제발요. 아들이 죽게 생겼어요. 제 목소리가 커져요. 거의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차분해요. 며느리, 나는 78세야. 은행에서 대출 안 해줘.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며느리, 내가 가난한 건 알고 결혼했잖아. 나한테 뭘 기대한 거니? 그 말에 저는 폭발해요. 가난한 주제에 왜 아들을 낳았어요? 왜 아들한테 이런 고생을 시켜요? 30년 동안 청소 일만 하면서 돈은 어디에 다 쓰신 거예요? 전화기를 든 제 손이 떨려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차라리 어머님이 부자였으면, 차라리 어머님이 다른 사람이었으면, 시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어요. 숨소리만 들려요. 그러다가 조용히 말해요. 며느리, 내가 돈이 없어서 미안하구나. 그리고 내가 너한테 부끄러운 시어머니여서 미안해. 뚝, 전화가 끊겨요. 저는 전화기를 든 채로 울어요. 울면서도 생각해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시어머니한테? 남편이 거실로 나와요. 눈이 퉁퉁 부었어요. 여보, 지금 엄마한테 전화한 거야? 응. 엄마가 뭐래?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해요. 돈이 없대. 도와줄 수 없대. 남편은 한숨을 쉬어요. 그럴 줄 알았어. 엄마는 평생 청소 일하시면서 우리 키우느라 돈 한 푼 못 모으셨어. 그럼 어떡해. 당신 죽게 생겼는데. 저는 소리를 질러요. 남편은 저를 안아요. 미안해. 내가 아프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함께 울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은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해요. 왜 가난하게 사셨을까? 왜 돈을 안 모으셨을까? 왜 하필 청소 부여야 했을까? 다음 날 출근했어요. 제대로 자지도 못했어요. 복도를 걷는데 멀리서 시어머니가 보여요. 청소 카트를 밀고 계세요. 저는 걸어가요. 시어머니 쪽으로. 걸음이 빨라져요. 시어머니가 저를 봐요. 눈이 마주쳐요.
저는 시어머니 앞에 서요. 어머님, 응, 며느리. 어제 전화. 죄송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어요. 아니야. 내 마음 이해해. 남편이 아픈데. 그래도 제가 너무했어요. 하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어요. 하지만 어머님, 정말 도와줄 방법이 없으세요? 민준이는 어머님 아들이잖아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려요. 처음으로 흔들리는 걸 봐요. 며느리, 내가 정말 돈이 없어. 나도 아들을 살리고 싶어. 하지만 됐어요. 저는 시어머니 말을 끊어요. 알겠어요. 어머님 같은 가난한 사람한테 기대한 제가 잘못이죠. 이제 어머님 얼굴도 보기 싫으니까 저는 돌아서요. 제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가요. 하지만 등 뒤에서 시어머니가 주저앉는 소리가 들려요. 청소 카트가 쓰러지는 소리, 걸레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아요. 멈출 수가 없어요. 복도 끝에서 돌아봐요.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계세요. 쓰러진 청소 카트 옆에 고개를 숙이고 주변 간호사들과 환자들이 그 장면을 보고 있어요. 누군가 수군거려요. 저분 누구예요? 강수 간호사 시어머니래요. 헐, 저렇게 대해도 되나? 저는 고개를 돌려요. 중환자실로 들어가요.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쏟아져요. 그날 이후 저는 시어머니를 완전히 피했어요. 다른 층으로 돌아가고 다른 시간에 출퇴근하고 남편한테도 말했어요. 당신 엄마는 이제 내 시어머니 아니야. 나는 더 이상 저 사람을 어머니라고 안 부를 거야.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도 알아요. 제가 너무 잔인하다는 걸. 하지만 그때는 그게 다였어요. 분노와 절망에 눈이 멀어서 시어머니가 얼마나 아파하실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날 밤 병원 공지가 떴어요. 긴급 이사회 소집. 익명의 최대 주주가 직접 병원 경영에 참여 선언. 저는 그 공지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병원에 돈 많은 사람 많구나.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그 익명의 최대 주주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제 운명을 바꿀 거라는 걸. 그날 이후 2주가 지났어요. 저는 친정어머니, 친구들, 선후배들, 아는 사람이란 사람은 다 찾아다녔어요. 무릎 꿇고 빌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남편이 죽어요. 하지만 모두 사정이 있었죠. 2억. 겨우 2억을 모았어요. 1억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이정혜 씨는 여전히 병원 복도를 걸어 다녔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출근하는 길. 멀리서 시어머니가 보여요. 환자 병실에서 나오시는 중이에요. 저는 걸음을 멈춰요. 시어머니도 저를 봐요. 복도 한가운데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봐요. 10m 거리.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세요. 민준이 상태는 어때? 목소리가 떨려요. 아들 걱정하는 어머니의 목소리.
하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해요. 알아서 뭐 하게요? 어머니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져요. 아픈 표정이에요. 며느리, 나도 마음이 아프다. 마음만 아프시면 뭐해요. 돈이 없는데.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요. 그냥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어머니 보면 화만 나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봐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요. 그래, 내가 며느리한테 미움받을 짓을 했구나. 시어머니는 청소 카트를 밀고 다른 방향으로 가세요. 등이 더 굽어 보여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다가 고개를 돌려요. 주변에 있던 간호사들이 저를 쳐다봐요. 동정 어린 시선도 있고 불편한 시선도 있어요. 저는 신경 쓰지 않아요.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혼자 밥을 먹고 있어요. 요즘 유진도 저를 피해요. 다른 동료들도 마찬가지예요. 옆 테이블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강수 간호사, 요즘 좀 심한 거 아니야? 시어머니한테 너무하는 것 같아. 그래도 남편이 암이래. 치료비 때문에 미치겠대. 그렇다고 저렇게까지. 시어머니도 나름 열심히 사시는 분인데. 저는 숟가락을 놓아요.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윤 간호부장이 지나가요. 강수 간호사, 요즘 병원 분위기 안 좋아. 개인 일로 병원에 민폐 끼치지 말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외쳐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돈 없어서 미안한 거야? 중환자실에서 업무를 보는데 4번 침대 환자 보호자가 불평해요. 간호사님, 아까 화장실 청소가 제대로 안 됐던데요. 순간 제 심장이 뛰어요. 혹시 시어머니가 담당한 구역일까? 제가 확인해 볼게요. 화장실로 가요. 깨끗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돌아와서 보호자에게 말해요. 확인했는데 깨끗합니다. 아까는 지저분했는데. 다시 청소하셨나 보네. 저는 복도로 나와요. 멀리서 시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나오시는 게 보여요. 다시 청소하신 거예요. 보호자 불평 듣고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쳐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가세요. 제 가슴이 답답해져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퇴근 시간. 저는 옥상으로 올라와요. 혼자 있고 싶어서 담배를 피워요. 10년 전에 끊었는데 다시 시작했어요. 후배 유진이 올라와요. 언니, 여기 있었네. 응. 유진은 제 옆에 서요. 한참 침묵이 흐르다가 유진이 말해요. 언니, 이정혜 씨 아세요? 왜? 오늘 쓰러지셨대요. 탈의실에서. 다행히 금방 일어나셨는데 과로인 것 같대요. 제 손에 든 담배가 떨려요. 78세에 매일 새벽 4시 출근하시면서 요즘 더 힘들어 보이시던데. 유진이 저를 돌아봐요. 언니, 그분 언니 시어머니잖아.
이렇게까지 해야 해? 유진아, 너는 몰라. 남편이 죽어가는데 돈이 없는 게 얼마나. 알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도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아들이 아픈데 돈이 없어서 도와주지 못하는 거. 제 눈에 눈물이 고여요. 그럼 나는 어떻게? 나는 유진이 제 어깨를 안아줘요. 언니, 이러다가 언니까지 무너져요. 제발, 제발 시어머니랑 대화 좀 해봐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어요. 안 돼. 그분 얼굴 보면 화가 나. 왜 가난하게 사셨는지, 왜 돈을 안 모으셨는지. 유진은 한숨을 쉬어요.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어요. 많이 수척해졌어요. 여보, 오늘 병원에서 전화 왔어. 수술 날짜 잡았는데 2억밖에 없으면 수술 못한대. 제 다리에 힘이 풀려요. 아직 1억이 부족해? 응. 여보, 우리 어떡하지? 남편이 울어요. 59세 어른이 아이처럼 울어요. 저는 남편을 안아줘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해요. 1억. 어떻게 구하지?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때 현관문이 열려요. 시어머니예요. 남편 걱정에 집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손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계세요. 민준아, 남편이 일어나요. 엄마, 시어머니는 봉투를 내밀어요. 이거 500만 원이야. 내가 가진 전부야. 퇴직 후에 모아둔 거 500만 원. 78세 노인이 간신히 모은 돈. 남편은 받으려고 손을 뻗어요. 하지만 저는 그 손을 막아요. 필요 없어요. 제 목소리는 차가워요. 500만 원으로 뭐 해요? 1억이 부족한데.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해요. 며느리, 이게 내가 가진 전부야. 그럼 처음부터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어머니 동정 필요 없어요. 여보, 남편이 저를 말려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아요. 어머니,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어머니 보면 답답해요. 시어머니는 봉투를 탁자 위에 놓으세요. 그리고 돌아서세요. 문을 나가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너무 작아 보여요. 문이 닫히고 남편이 저를 돌아봐요.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 너무해? 500만 원으로 뭘 하라고? 우리한테 희망이나 주고. 남편은 고개를 떨구어요. 저는 탁자 위에 봉투를 봐요. 낡고 구겨진 봉투. 그 안에 든 500만 원. 78세 노인의 전 재산. 그날 밤 저는 봉투를 들고 한참을 울었어요. 시어머니를 미워하면서도 제 자신이 더 미웠어요. 내가 괴물이 되어 가고 있어.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남편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저를 점점 더 차갑고 잔인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다음 날 병원에 공고가 떴어요. 내일 오전 10시 익명의 최대 주주가 전 직원 앞에서 첫 인사. 저는 그 공고를 보며 생각했어요. 부자들은 좋겠다. 돈 걱정 없이
하지만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 익명의 최대 주주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을 거라는 걸. 그날 이후 저는 기계처럼 일했어요. 감정을 끄고 그냥 살았어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저에게 말을 걸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같은 병원에서 일하면서도 서로 유령처럼 지나쳤죠. 그러던 어느 날 중환자실에 오래된 환자 한 분이 저를 불렀어요. 이 환자 할아버지, 78세, 말기암 환자, 30년 동안 이 병원을 드나드신 분이에요. 간호사님, 잠깐 앉아봐요. 할아버지 목소리가 약해요. 하지만 단호해요.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요. 할아버지, 편찮으세요? 링거 속도 조절해 드릴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할 말이 있어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침대 서랍을 열어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세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가 있어요. 제 심장이 멈춰요. 이분, 아시죠? 네. 이정혜 씨, 여기서 청소 일하시는 분. 그분이 저를 30년 동안 살렸어요. 할아버지 눈에 눈물이 고여요. 30년 전 제가 처음 암 진단 받았을 때 가족들이 다 떠났어요.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려요. 아내는 이혼하고 떠났고 자식들은 연락을 끊었어요. 돈도 없었고 죽을 날만 기다렸죠. 저는 숨을 죽이고 들어요. 그때 이정혜 씨가 매일 밤 제 병실에 왔어요. 청소하면서 말을 걸어주셨죠. 할아버지는 사진을 쓰다듬어요. 할아버지,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어요. 내일도 힘내세요. 그 한마디가 저를 살렸어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져요. 그분은 단순히 청소만 하신 게 아니에요. 밤마다 환자들 상태를 확인하고 아무도 안 보는 새벽에 혼자 우는 사람들을 위로했어요. 제가 폐렴으로 위독했을 때도 밤새 제 병실을 지켜주셨어요. 간호사들도 의사들도 퇴근한 시간에 청소부 이정혜 씨만 제 곁에 있었죠. 할아버지가 저를 똑바로 봐요. 간호사님, 이정혜 씨가 왜 30년 동안 여기서 일하는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어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예요. 외로운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싶어서. 할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세요. 그리고 말해요. 그리고 간호사님, 이정혜 씨가 며느리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아요. 우리 며느리는 정말 훌륭한 간호사야. 밤낮 없이 환자들을 돌보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눈물이 주르륵 흘러요. 멈출 수가 없어요. 이정혜 씨는 간호사님을 자랑스러워했어요. 항상 한 번도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할아버지, 간호사님, 이정혜 씨가 간호사님 며느리인 거 아는데 요즘 둘 사이가 안 좋다는 소문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요. 부끄러워요. 며느리분도 힘드시겠죠. 남편이 아프니까. 하지만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아요.
뼈만 남은 손이 따뜻해요. 이정혜 씨도 아파요. 아들이 죽어가는데 돈이 없어서 도와주지 못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는 울음을 터뜨려요. 할아버지 손을 꽉 잡고 제가 너무 잔인했어요. 시어머니한테 아직 늦지 않았어요. 가서 용서를 구하세요. 그분은 며느리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중환자실을 나와요. 눈물을 닦으면서 복도 끝에서 시어머니가 보여요. 한 젊은 환자가 복도 벤치에 혼자 앉아 울고 있어요. 20대 여성이에요. 시어머니가 청소를 멈추고 그 여성 옆에 앉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안 들려요. 하지만 여성이 시어머니 어깨에 기대어 울어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여성의 등을 쓰다듬어 주세요.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봐요. 30년 동안 시어머니는 이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환자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해요. 여보, 내가 어머니한테 너무했어. 남편은 소파에 누워 있어요. 많이 야위었어요. 응, 나도 알아. 하지만 당신도 힘들잖아. 아니야.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 저는 남편 옆에 앉아요. 오늘 병원에서 환자한테 들었어. 어머니가 30년 동안 환자들 곁을 지키셨대.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외롭지 않게 하려고. 엄마는 원래 그런 분이야. 나 어렸을 때도 동네 할머니들 돌보느라 항상 바쁘셨어. 왜 진작 말 안 했어? 당신이 들으려고 했어? 남편의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맞아요. 저는 듣지 않았어요.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난한 청소부. 그것만 보았어요. 출근길. 저는 시어머니를 찾아요. 복도에서, 계단에서, 화장실에서 찾아다녀요. 드디어 1층 로비에서 찾았어요. 어머님, 시어머니가 돌아봐요. 놀란 표정이에요. 저는 달려가요. 그리고 시어머니 앞에 멈춰서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어요. 됐어, 며느리. 내 마음 이해해.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를 전혀 이해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난하다고 청소부라고 무시했어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여요. 오늘 이 환자 할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어머니가 30년 동안 환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며 사셨는지. 며느리,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잔인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꽉 안아요. 처음으로 시어머니도 저를 안아주세요. 떨리는 손으로.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봐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그때 병원 방송이 울려요. 잠시 후 10시 대강당에서 최대 주주 이사장 취임식이 있겠습니다. 전 직원은 필수 참석 바랍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떨어져요. 어머님, 회의 끝나고 다시 이야기해요. 꼭이요. 시어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세요.
저는 대강당으로 향해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아요. 시어머니와 화해했으니까.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10분 후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힐 거라는 걸. 오전 10시 대강당에는 500명의 직원이 모였어요.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들까지 모두가 웅성거려요. 도대체 누구래? 30년 동안 숨어있던 최대 주주가 재벌인가 봐. 병원 지분 51%를 가지고 있대. 김 원장도 떨고 있더라. 진짜 큰 인물인가 봐. 저는 뒷자리에 앉아요. 유진이 옆에 와서 앉아요. 언니, 긴장되지 않아? 저 사람이 병원 분위기를 바꿀 거래. 응, 좀 떨리네. 무대에 조명이 켜져요. 사회자가 나와요. 여러분, 잠시 후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시게 됩니다. 30년간 익명으로 병원을 이끌어온 최대 주주이자 이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가 터져요. 모두가 무대를 주시해요. 커튼이 열리고 한 사람이 걸어 나와요. 청소복이 아닌 정장을 입은 제 심장이 멈춰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이정희, 78세. 제가 청소부라고 무시했던 시어머니가 무대 위에 서 있어요. 사회자가 소개해요. 서울대학병원 최대 주주이자 30년간 익명으로 병원을 이끌어온 이정희 이사장님입니다. 강당이 술렁여요. 제 주변 간호사들이 소리쳐요. 뭐, 저분이 이사장? 청소하시던 분 아니었어? 미쳤나 봐. 이게 말이 돼? 저는 의자를 붙잡아요. 다리에 힘이 풀려요. 유진이 저를 봐요. 언니, 저분 언니 시어머니잖아. 저는 대답할 수가 없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시어머니가 마이크를 잡으세요. 차분한 목소리로. 안녕하십니까? 이정희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져요. 500명 모두가 숨을 죽여요. 저는 30년 전 남편을 의료사고로 잃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아요. 남편은 이 병원의 외과 의사였습니다. 환자를 살리다가 과로로 쓰러져 세상을 떠났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려요. 남편은 유산으로 병원 지분 51%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병원의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강당이 술렁여요. 하지만 저는 이사장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청소복을 입었죠. 시어머니는 무대를 천천히 걸으세요. 왜냐하면 병원이 환자가 아니라 돈을 위해 존재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은 환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매출을 봤죠. 간호사들도 사람이 아니라 숫자를 봤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려요. 제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현장으로 갔습니다. 청소부가 되어 환자들 곁에서 그들의 진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해져요. 30년 동안 저는 봤습니다. 밤에 혼자 우는 환자들, 가족에게 버려진 노인들,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무시하는 의료진들도 봤습니다.
김 원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해요. 이 병원에는 계층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꼭대기, 간호사가 중간, 청소부가 바닥. 제 가슴이 조여와요. 하지만 진짜는 달랐습니다. 환자 곁에서 진심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은 바로 바닥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객석을 훑어봐요. 제 눈과 마주쳐요. 최근 들어 이 병원에서 직급과 신분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손이 떨려요. 청소하는 분들을 청소부 주제라고 무시하고 가난한 사람을 가난한 주제라고 모욕하는 일들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멈춰요. 저를 보시면서 강당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려요. 다들 알아요. 제 이야기라는 걸. 저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일어나서 강당 밖으로 뛰쳐나가요. 복도로 화장실로 달려가요. 거울 속 제 얼굴을 봐요. 창백하고 식은 땀이 흘러요. 시어머니가 이사장이었어? 30년 동안? 제 다리가 풀려요. 바닥에 주저앉아요. 그동안 제가 한 말들이 떠올라요. 가난한 주제에 왜 아들을 낳았어요? 청소부 딸이 무슨 우리 집 며느리야? 어머님 얼굴도 보기 싫어요. 500만 원으로 뭘 하라고? 저는 바닥을 치며 울어요. 내가 미쳤구나. 내가 누구한테 그런 말을. 화장실 문이 열려요. 유진이 들어와요. 언니, 유진아, 나 어떡해. 시어머니가 이사장이었어. 내가 그렇게 모욕했는데. 유진이 저를 안아줘요. 하지만 위로가 안 돼요. 오후 3시, 저는 이사장실 앞에 서 있어요. 떨리는 손으로 노크해요.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요. 시어머니가 책상에 앉아 계세요. 이제는 정장 차림이에요. 며느리, 앉아. 저는 무릎을 꿇어요. 의자에 앉지 않고,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세요. 일어나, 며느리. 무릎 꿇을 필요 없어. 아니에요.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눈물이 쏟아져요. 어머님, 제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잔인했는지. 청소부라고 무시하고, 가난하다고 모욕하고. 시어머니가 제 앞에 오세요. 손을 내미세요. 며느리, 나는 화나지 않아. 네, 어떻게. 제가 그렇게 했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일으켜 세우세요. 며느리, 나는 당신이 나를 이사장인 줄 몰라서 모욕한 게 문제가 아니야. 시어머니의 눈이 슬퍼 보여요. 내가 청소부라고 생각했을 때 무시한 게 문제지. 저는 말문이 막혀요. 만약 내가 정말 평범한 청소부였다면 당신은 계속 나를 그렇게 대했을 거 아니야?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며느리, 나는 당신이 잘못을 뉘우쳐서가 아니라 내가 이사장이라서 무릎 꿇는 것 같아. 그게 더 슬퍼.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세요. 진짜 반성은 상대의 지위 때문이 아니야. 내가 사람을 잘못 대했다는 걸 깨닫는 거지. 저는 주저앉아 울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시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세요. 며느리, 시간을 줄게. 천천히 생각해봐. 내가 진짜 뭘 잘못했는지. 퇴근 시간. 병원 게시판에 익명 글이 올라와 있어요. 수간호사 강선영, 시어머니가 청소부인 줄 알고 모욕했다가 이사장인 줄 알고 무릎 꿇어. 댓글이 수십 개 달려 있어요. 진짜 충격이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데. 강간호사 평소에 오만했음. 자업자득. 그래도 남편이 암이라잖아. 좀 이해해줘야지. 이해? 시어머니를 저렇게 대하고 저는 게시판을 보다가 고개를 돌려요. 복도에 제 소문이 퍼졌어요. 동료들이 수군거리고 의사들이 저를 피해요. 저는 완전히 고립됐어요. 새벽 3시 남편 핸드폰에 문자가 와요. 박민주님 계좌에 3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나요. 여보, 3억이 들어왔어. 저도 일어나요. 핸드폰을 확인해요. 입금자 익명. 하지만 알아요. 누군지. 어머니야. 어머니가 보내신 거야. 남편은 울어요. 기쁨의 눈물이에요. 엄마가 날 살려줬어. 하지만 저는 울 수가 없어요.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제가 그렇게 모욕했는데 왜 도와주시는 거예요? 출근해요. 복도를 걷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저 사람이 강수간호사래. 시어머니가 이사장인 줄 모르고 3억 받았대. 이사장님이 보내신 거. 그런데도 사과 안 했대. 뻔뻔하더라. 저는 고개를 숙이고 걸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윤 간호부장을 만나요. 강수 간호사, 당분간 휴직하는 게 어때? 병원 분위기가 안 좋아. 네, 알겠습니다. 복도 끝에서 시어머니가 보여요. 이제는 정장 차림이에요. 저는 달려가려고 해요. 감사하다고, 미안하다고 말하려고.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아요. 시어머니도 저를 봐요.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가세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서요. 옥상에 혼자 올라와요. 담배를 피워요. 유진이 올라와요. 언니,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이에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언니, 이사장님이 3억 보내셨다며?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응. 언니, 이제 시어머니한테 가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해. 그리고 진짜 사과해. 유진아, 나 무슨 얼굴로. 목소리가 떨려요. 나는 시어머니가 이사장이라서 무릎 꿇은 거야. 청소부였으면 계속 무시했을 거야. 유진이 놀란 표정이에요. 언니, 그게 무슨. 시어머니 말이 맞아. 나는 진짜 반성한 게 아니야. 그냥 두려워서 무릎 꿇은 거지. 저는 담배를 던져요. 나는 진짜 나쁜 사람이야. 이사장실 앞을 지나가요. 문이 조금 열려 있어요. 안에서 시어머니와 누군가의 대화가 들려요. 김 원장 목소리예요. 이사장님,
강수 간호사를 해고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병원 이미지에 안 좋습니다. 제 심장이 멈춰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요. 원장님, 그 사람은 제 며느리입니다. 그래도 이사장님을 그렇게 모욕했는데. 원장님, 시어머니 목소리가 단호해져요. 제 며느리는 훌륭한 간호사입니다. 환자를 위해 밤을 새우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죠. 하지만 며느리는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남편이 암이고 절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수한 거죠. 저는 문틈에 기대요. 눈물이 흘러요. 원장님, 사람은 실수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죠. 제 며느리에게 그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김 원장이 나가요. 저를 보고 놀라요. 강수 간호사, 듣고 있었어? 저는 대답 못하고 고개만 끄덕여요. 김 원장이 지나가고 저는 이사장실 문 앞에 서요. 노크해요. 떨리는 손으로.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요. 시어머니가 서류를 보고 계세요. 어머님, 들었어요. 방금 전 대화. 시어머니는 서류를 내려놓으세요. 며느리, 앉아. 저는 의자에 앉지 않고 무릎을 꿇어요. 어머님 3억.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이를 살려주셔서. 일어나 며느리.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세요? 시어머니가 제 앞에 오세요. 며느리, 민준이는 내 아들이야. 아들을 살리는 건 당연한 일이지. 하지만 제가 어머니를 청소부라고, 가난하다고.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세요. 며느리, 나는 화나지 않아. 다만 시어머니의 눈이 슬퍼 보여요. 다만 며느리가 아직도 진짜 이유를 모르는 것 같아서 슬플 뿐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는 지금 나한테 사과하고 있어. 왜? 내가 이사장이니까. 돈이 있으니까. 너희를 도와줄 수 있으니까.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세요. 만약 내가 정말 가난한 청소부였다면 며느리는 나한테 사과했을까? 저는 대답할 수 없어요. 아니겠지. 계속 무시했겠지. 가난하다고, 청소부라고.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며느리, 진짜 반성은 상대의 지위 때문이 아니야. 내가 사람을 직급으로, 돈으로, 겉모습으로 판단한 게 잘못이라는 걸 깨닫는 거지. 시어머니가 저를 돌아보세요. 며느리는 아직 그걸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슬퍼. 퇴근 시간. 주차장으로 향해요. 동료 간호사들이 차에 타는 걸 봐요. 아무도 저한테 인사 안 해요. 예전엔 함께 저녁 먹자고 하던 사람들인데 차에 타요. 운전대를 잡는데 손이 떨려요. 핸드폰이 울려요. 친정어머니예요. 선영아, 내 시어머니가 이사장이었다며? 뉴스에 나왔더라. 응, 엄마. 야, 너 진짜 운 좋다. 부잣집 며느리였네. 이제 걱정 없겠다. 엄마, 그게 아니야. 무슨 소리야.
빨리 시어머니한테 잘 보여. 돈 많은 분이잖아. 전화를 끊어요. 엄마도 몰라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거울을 봐요.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어요. 나는 누구지? 집에 돌아와요.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어요. 건강해 보여요. 여보, 좋은 소식이야. 다음 주 월요일 수술 날짜 잡혔어. 그래. 엄마한테 전화했어? 감사하다고? 응, 했어. 거짓말이에요. 못했어요. 남편이 저를 봐요.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또 거짓말이에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요. 탁자 위에 시어머니가 놓고 가신 500만 원 봉투가 있어요. 봉투를 열어요. 낡은 지폐들이 나와요. 그리고 쪽지 하나. 며느리, 이게 내가 가진 전부야. 적지만 받아줘. 민준이 치료에 보태. 마이너스 어머니가. 저는 쪽지를 보며 울어요. 시어머니는 3억을 보내셨어요. 하지만 이 500만 원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 제가 거절했는데 왜 다시 놓고 가셨어요? 이환자 할아버지가 마지막을 맞이하고 계세요. 침대 옆에는 아무도 없어요. 가족도 친구도. 저는 할아버지 손을 잡아요. 할아버지, 저예요, 강간호사. 할아버지가 희미하게 눈을 떠요. 간호사님, 이정혜 씨, 불러줘요. 네, 할아버지. 금방 모셔올게요. 저는 복도로 나가요. 시어머니를 찾아요. 1층 로비에서 찾았어요. 환자 한 분과 대화하고 계세요. 어머님, 시어머니가 돌아보세요. 며느리, 무슨 일이니? 이 환자 할아버지가 어머니를 찾으세요. 빨리 오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져요. 우리는 함께 중환자실로 달려가요. 중환자실. 할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봐요. 이정혜 씨, 왔구나. 시어머니는 할아버지 손을 잡으세요. 눈물이 흘러요. 할아버지, 제가 여기 있어요. 고마웠어요. 30년 동안 내 곁에 있어줘서.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더 감사했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봐요. 간호사님, 부탁이 있어요. 네, 할아버지. 말씀하세요. 이정혜 씨를 잘 모셔드려요. 이분은 천사예요. 할아버지의 손이 힘없이 떨어져요. B-심전도 모니터가 직선을 그려요. 시어머니는 할아버지 이마에 손을 얹으세요. 할아버지, 편히 쉬세요. 저는 시어머니의 떨리는 어깨를 봐요. 30년 동안 함께한 환자를 보내는 그 슬픔을. 장례식장에 다녀온 후 저녁 무렵 병원 복도에서 시어머니를 만나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창밖을 보고 계세요. 며느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네, 알아요. 침묵이 흘러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세요. 할아버지는 30년 전 처음 만났을 때 죽고 싶어 했어.
가족들이 다 떠났고 돈도 없었거든. 저는 조용히 들어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뿐이었어. 청소하면서 말을 걸고 손을 잡아주고 시어머니가 저를 돌아보세요. 며느리, 내가 30년 동안 청소부로 산 이유를 알아?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요. 맞아.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야. 시어머니는 복도 끝을 바라보세요. 내 남편이 죽었을 때 나는 이 병원이 싫었어. 환자보다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었거든. 하지만 꼭대기에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어. 이사장실에 앉아서는 환자들의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지. 시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봐요. 그래서 바닥으로 내려갔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 곁에서 시작했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어머님, 저 정말 죄송해요. 복도에 제 목소리가 울려 퍼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청소부라고 무시하고 가난하다고 모욕하고 눈물이 쏟아져요. 어머님은 30년 동안 환자들을 사랑하며 사셨는데 저는 그걸 보지 못했어요.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듣고 계세요. 저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어요. 직급으로, 돈으로, 신분으로. 복도를 지나가던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멈춰서요. 하지만 저는 상관없어요. 어머님이 이사장이라서 무릎 꿇은 게 아니에요. 제가 인간으로서 잘못했어요. 저는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어요. 어머님, 청소부로 30년 사신 것. 그게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 이제 알았어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을 섬기신 것. 그게 진짜 리더십이었어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여요. 며느리, 제발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께 정말 잔인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시어머니가 저를 일으켜 세우세요. 그리고 저를 꽉 안아주세요. 며느리, 고맙다. 이제야 알아줘서. 시어머니도 우세요. 제 어깨에 기대서 30년 동안 아무도 이해 못했어. 왜 이사장이 청소를 하는지, 왜 부자가 가난하게 사는지, 심지어 내 아들도 이해 못했어. 엄마가 왜 청소부로 사는지. 제 가슴이 찢어져요. 하지만 며느리, 너는 이제 알았구나. 진짜로. 시어머니가 제 얼굴을 보세요. 눈물 흘리면서도 웃고 계세요. 며느리, 너는 훌륭한 간호사야. 환자를 위해 밤을 새우잖아. 하지만 한 가지 놓친 게 있었어. 환자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의 가치를 보는 거. 의사만 중요한 게 아니야. 간호사도, 청소하는 사람도, 환자 이송하는 사람도 모두 소중한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여요. 이제 진짜로 알아요. 복도에 모인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박수를 쳐요. 유진이 울면서 박수 쳐요. 청소하시는 분들도 눈물을 닦으며 박수 쳐요. 김 원장도 먼 발치에서 박수를 쳐요. 시어머니가 주변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오늘 제 며느리가
큰 용기를 냈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저는 며느리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져요. 이 병원에서 직급으로, 신분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환자를 위해 일하는 우리는 모두 동등합니다. 의사든 간호사든 청소하는 분이든 모두가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동료입니다. 더 큰 박수가 터져 나와요. 사람들이 흩어지고 복도에 저와 시어머니만 남아요. 석양이 복도 창으로 들어와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세요. 며느리, 민준이 수술 잘 됐지? 네, 어머님. 덕분에. 다행이다. 우리 아들 살아서. 어머님. 3억? 어떻게 갚아야 할지.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세요. 며느리, 그건 빚이 아니야.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거지. 하지만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말씀하세요, 어머님. 시어머니가 미소 지으세요. 앞으로 사람을 볼 때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봐줘. 특히 환자들. 그들이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두려운지. 그걸 봐줘. 저는 고개를 끄덕여요. 네, 어머님. 약속할게요. 우리는 석양을 바라보며 서 있어요. 며느리와 시어머니. 드디어 진짜로 이해하고, 진짜로 용서하고, 진짜로 사랑하는 아침 7시 병원 로비. 저는 청소하시는 김아주머니에게 먼저 인사해요.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김아주머니가 놀란 표정이에요. 어머, 수간호사님이 먼저 인사하시다니. 당연한 거죠. 우리 모두 환자를 위해 일하잖아요. 1년 전에 저는 청소하시는 분들을 못 본 척 했었죠. 이제는 달라요. 이름도 다 알고 매일 안부를 물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배달 아저씨를 만나요. 아저씨, 무거우시죠? 제가 좀 들어드릴게요. 괜찮습니다, 간호사님. 아니에요. 함께 일하는 동료잖아요. 저는 짐을 함께 들어드려요. 1년 전에 저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에요. 중환자실 5번 침대. 암 환자 박 할머니가 혼자 우세요. 저는 할머니 옆에 앉아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간호사님, 자식들이 안 와요. 나 혼자 죽게 생겼어. 1년 전에 저라면 곧 오실 거예요 라고 하고 지나갔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할머니, 제가 있잖아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아요. 한참 동안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세요. 고맙네. 간호사님이 딸 같아. 시어머니가 30년 동안 하신 일이 이거였구나. 환자 곁에서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 이제야 알았어요. 점심시간. 옥상에서 시어머니와 도시락을 먹어요.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식사해요. 어머님, 제가 싼 김밥이에요. 드셔보세요. 와, 며느리가 만들었어? 맛있겠다. 시어머니가 김밥을 한 입 드세요. 맛있네. 며느리 실력이 늘었어.
헤헤, 어머니가 좋아하실까봐 유튜브 보면서 연습했어요. 우리는 함께 웃어요. 1년 전 시어머니를 피해 다니던 제가 이제는 매주 함께 밥을 먹어요. 며느리 민준이는 어때? 건강해? 네, 어머님. 완치 판정 받았어요. 다음 달부터 회사 복귀한대요. 정말 다행이다. 우리 아들.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여요. 어머님, 모두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아니야, 며느리. 너도 잘 싸웠어. 남편 곁을 지켰잖아. 서울 하늘이 맑아요. 벚꽃이 날려요. 어머님, 저 요즘 깨달았어요. 뭘? 진짜 행복은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곁에 있어주는 거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세요. 며느리, 많이 성장했구나. 오후 3시, 신입 간호사 교육 시간. 저는 20명의 신입 간호사 앞에 서요. 여러분, 간호사가 되신 걸 축하합니다. 박수가 터져요. 오늘은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1년 전 이야기를 시작해요. 시어머니를 무시했던 것, 청소부라고 모욕했던 것, 그리고 그분이 이사장이었다는 것. 신입 간호사들이 숨죽이고 들어요. 저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습니다. 직급으로, 돈으로, 신분으로요. 하지만 그건 제가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한 신입 간호사가 손을 들어요. 선배님, 그럼 지금은요? 후회하세요? 후회보다는 감사해요. 그 일이 있었기에 제가 진짜 간호사가 될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병원에는 의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간호사도 청소하시는 분도 환자 이송하시는 분도 계시죠. 우리 모두는 환자를 위해 일하는 동료입니다. 누구도 더 높거나 낮지 않아요. 신입 간호사들이 고개를 끄덕여요. 환자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은 환자나 가난한 환자나 모두 똑같이 아픈 사람입니다. 교육이 끝나고 한 신입 간호사가 다가와요. 선배님, 감동했어요. 선배님 같은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웃으며 말해요. 나보다 더 나은 간호사가 되세요. 그리고 절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퇴근 전 이사장실을 방문해요. 시어머니가 서류를 보고 계세요. 어머님, 퇴근하세요. 너무 늦었어요. 응, 조금만 더 하고. 며느리는 먼저 가. 안 돼요. 어머니 모시고 같이 갈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 옆에 앉아요. 책상 위에 오래된 사진이 있어요. 청소복 입은 시어머니 사진. 어머님, 이 사진 아직도 가지고 계세요? 응, 내 보물이야. 30년의 기억이거든. 어머님, 지금은 청소 안 하시잖아요. 안 그리우세요? 시어머니가 미소 지으세요. 그리워. 환자들 곁에 있던 시간들. 하지만 이제는 며느리가 대신해 주잖아. 네. 며느리가 이제 환자들 곁을 지켜주고 있어. 내가 하던 일을 며느리가 이어받은 거지. 제 눈에 눈물이 고여요. 어머님, 감사해요. 가르쳐 주셔서. 아니야. 며느리가 스스로 깨달은 거야.
나는 그저 기다렸을 뿐이지.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저녁을 준비했어요. 여보, 다녀왔어. 빨리 씻고 와. 오늘 특식이야. 식탁에는 남편이 만든 요리들이 가득해요. 우와, 이 많은 걸 당신이 다 만들었어? 응. 요즘 건강해져서 할 수 있게 됐어.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어요. 여보, 고마워. 뭐가? 살아있어줘서, 내 곁에 있어줘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아요. 나야말로 고마워. 당신이랑 엄마가 날 살려줬어. 당신 엄마, 정말 대단한 분이야. 알아. 나도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남편이 말해요. 여보, 우리 엄마한테 잘해줘서 고마워. 요즘 엄마 정말 행복해 하셔. 당연한 거지. 어머니는 우리 은인이야. 3년 후 서울대학병원 강당. 올해의 간호사 시상식. 사회자가 발표해요. 올해의 간호사상은 강선영 간호부장님입니다. 박수가 터져요. 저는 무대에 올라가요. 이제는 간호부장이 되었어요. 객석에는 시어머니가 앉아 계세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남편도 유진도 동료들도 모두 박수 쳐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이 상은 저에게 진짜 간호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분께 드려야 합니다. 저는 객석의 시어머니를 바라봐요. 30년 동안 환자들 곁을 지키신 이정희 이사장님께.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세요. 하지만 눈물을 닦으세요. 그리고 모든 의료인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환자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소중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할 때 우리는 진짜 의료인이 됩니다. 박수가 울려 퍼져요. 시상식이 끝나고 복도에서 시어머니를 만나요. 어머님, 축하해 주셔서 감사해요. 며느리,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는 함께 복도를 걸어요.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려요. 어머님, 저 이제 알았어요. 뭘? 진짜 높은 자리는 꼭대기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있다는 거요. 시어머니가 웃으세요. 그래. 며느리가 드디어 깨달았구나. 우리는 손을 잡고 걸어요. 병원 복도에 핀 두 송이 꽃처럼.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제는 진짜 가족입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출근할 때 생각해요. 오늘은 누구를 존중할까? 오늘은 누구 곁에 있어 줄까? 시어머니가 30년 동안 가르쳐 주신 것. 사람을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 저는 평생 그렇게 살 거예요. 시어머니처럼. 진짜 의료인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사랑을 30년 동안 증명한 시어머니, 그리고 그 사랑을 이어받은 며느리. 이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사랑을 실천한 분이 계신가요? 그분께 감사 인사를 전해보세요. 이 이야기가 감동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진짜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